자, 다음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인재전형 278명을 뽑고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1단계 3배수, 2단계 면접 30%,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제출하지 않네요. 평가 요소,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평가 방식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 아주 기본적인 유형을 따르죠. 그런데 상명대학교에서는 국가안보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이 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학과는 조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학과의 전형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면접 보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이 학과에서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면접을 치른다. 근데 면접을 한 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봐요. 그래서 1고사장에서는 지원 동기, 잠재 역량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2대 4의 면접, 즉 지원자들이 4명이 앉아있고 면접관 2명이서 면접을 치르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 같은 방식으로 해서 두 번째 고사실에서는 표현력과 논리성, 국가관과 리더십 같은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특히 예를 들면 국가관이나 리더십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하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교대를 살펴볼 텐데요. 서울교대는 면접을 보는 전형이 이렇게 세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고 면접은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 사양인재 추천 전형과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은 면접이 무려 50%나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어떤 전형으로 넣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내가 학생부에서 교과가 너무너무 우수해요. 그래서 나는 뭐 교과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역량을 보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굳이 면접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 전형들이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넣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가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으로는 다 보여주지 못하는 역량들을 보여줘야 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사양인재 추천 전형, 만약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교직 인적성, 인성 우수자 전형 이걸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사양인재 추천 전형은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전형들에서는 들어가고요. 자소서는 교대들은 다 자소서 안 보기로 했죠. 빠졌죠. 또 평가 요소는 여기서는 이제 OC라고 해서 인성, 융합, 창의력, 코칭, 의사소통 능력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문도 나오고 서류 확인 면접도 하고 그렇게 다각도로 인적성 면접을 치릅니다. 교대에서 면접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본 학생들 있으면 가서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일반 대학들 중에서 일단 서울교대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몇몇 학교들을 살펴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로 언급되는 그 기준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4가지 평가 요소에 기반을 두지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이 요소들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또 비중을 두는 것들도 조금씩 다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교에서 또 그 전형에서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역량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행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안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서 5월에서 6월 달에 발표하는 그런 확정안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서울시립대학교인데요. 시립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치르고요. 2배수에서 4배수, 면접이 2단계에서 4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없고요. 평가 요소도 아주 기본적인 학종의 평가 요소들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국공립대학교에서 면접을 치를 때는 어떤 부분들이 좀 면접 질문으로 많이 나오냐면 가치관에 대한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사회, 공동체, 국가의 발전과 같은 부분의 면접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사회적인 역량을 종합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적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면접을 볼 때는 나 잘났어 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이 공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가치관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면접에서 어필해 주면 좋아요. 자, 서울여자대학교는 발엄인재 전형 플러스 인재 전형에서 학생들을 많이 편발하는데요. 이 두 전형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전형의 차이를 좀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이 전형들에서는 1단계에서 4배수, 면접이 40% 2단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 없고요. 자소서 반영되고요. 평가 요소는 전공적합성이 가장 많이 평가가 되고, 그 다음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2대1의 개별 블라인드 면접으로 10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발엄 인재 전형과 플러스 인재 전형은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냐 수능 후에 면접을 보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발엄 인재 전형에서 이 충실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기초 학업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인재 전형에서는 특정한 분야에서 우수성이 입증되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골고루 여러 가지 면들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아니면 특출나게 어떤 면에서 우수성을 보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느 전형을 지원하면 더 좋을까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겠죠. 또 수능 전이냐 후냐, 이것도 사실은 전년도에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요소였어요. 평가하는 항목들도 조금 다르니까 참조해서 내가 지원을 할 때 어떤 전형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깊이 따져보면 지원을 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전체 학과에서 면접을 다 치르는 게 아니라, 왜 꼭 면접이 필요한 학과들 있죠. 의대나 교대, 사범대, 이런 학과들은 인성과 적성을 면접으로 꼭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도 의예과 그리고 사범 계열 학과들만 면접을 치릅니다. 1단계에서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20% 들어가고요. 의예과, 교육과, 한문교육과 등등의 교육과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스포츠과학과에서 면접을 치릅니다.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있고요. 평가 요소는 당연히 인성과 적성이겠죠. 그래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인적성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신여자대학교는요. 성신여자대학교의 대표적인 이 종합전형이 자기주도 인재전형이에요. 406명을 선발하고 1단계에서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들어가고, 평가 요소로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묶어서 50%, 인성이 20%, 발전 가능성이 30%다. 이 전년도 기준이고요.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 2대1의 개별 면접으로 1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을 거고, 시사에 대한 것도 하지 않을 거고, 서류에 대한 것만 질문할 테니까 너무 시사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할 필요 없어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붙죠. 단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검증 차원의 질문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어떤 시사에 관련된 내용이나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전형에서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나 지금 막 시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시사 어떻게 정리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내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전공과 시사에 관련된 내용들 그게 어떻게 정리가 돼 있지? 라는 것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전형은 전년도에는 학생 그 40%가 면접이 반영이 됐었는데 30%로 줄어든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30%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니까 면접 준비 잘 해야 되겠죠. 자,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창의 인재 전형으로 505명을 모집을 하는데 1단계 3배수 면접, 2단계 면접에서 30% 최저 없고 자소서 내고 기본적인 요소들 평가하고요. 9분 내외의 개별 면접으로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면접이 치러집니다. 자, 다음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자, 숙명인재2 전형, 면접형 전형이죠. 모집 인원은 194명. 그리고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 면접은 전년도의 60%에서 올해는 이제 40%로 면접 반영 비율은 줄었어요. 근데 40%라 그러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높은가요? 낮은가요? 네. 결코 낮지 않죠, 그렇죠? 보통 30% 반영되는데 이 전형은 그래도 40%면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준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수능 최저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자소서 제출하고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2대1의 개별 면접으로 10분에서 1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자,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해력 및 논리적 사고력 들어가니까 학업 역량 안 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학업 역량이 전공 적합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사실 여대들에서는 면접 태도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예쁘게 앉아갖고 예쁜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앉아서 말하는 그 태도, 거기서부터 보이는 그런 그 학생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우리가 꼭 말해야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태도가 중요하게 평가된다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전달하면서 당당하고 자기 주도성이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죠. 다음 숭실대학교는 SSU 미래인재 전형이 대표적이죠. 1단계에서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있습니다. 평가 요소,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을 본다고 하는데 10분 내외 개별 면접 역시 기본적인 서류 확인 면접 방식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에이스 인재 전형에서 541명을 선발하는데요. 이 학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학교의 인재상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학과별 인재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치를 때도 여러분들이 좀 각 학과,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어떤 인재상을 내보이고 있는가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그런 역량들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심리학과는 분석적 사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미디어학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부분들, 건축학과는 공간 지각력, 종합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학과별로 쭉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 면접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인재상에 내가 부합된다라는 것을 잘 학생부 내용들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이화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교 추천 전형이 면접을 봅니다. 자, 나머지 실기, 실적 위주 전형들은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 특기자로 소위 말하는 특기자 전형인 거죠. 일단은 특기자
먼저 볼게요. 모집 인원은 각각 50명씩에 54명, 이렇게 50명 내외 뽑습니다. 1단계에서 4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등급 없고, 자소서뿐만 아니라 자소서가 아니라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는 당연히 특기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런 특기 능력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면접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볼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확인 면접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면접을 치릅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자기주도성,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고요. 또 이제 2대1 혹은 3대1의 개별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고교 추천 전형을 치르는 학생들이 면접은 별로 중요하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면접에서 많은 부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학생부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실제 면접장에 가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꼭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전형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류와 관련된 확인 면접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다빈치 인재형 매우 유명한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이 전형이죠. 이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올해부터 면접을 봅니다. 작년까지는 안 봤어요. 올해 이제 면접이 신설됐습니다. 1단계에서 3.5배수 뽑아서 2단계 30% 들어가고,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제출하고, 평가 요소는 학업 준비도, 이거 학업 역량이겠죠. 인성, 의사소통 능력, 서류 신뢰도 등인데, 그리고 개별 심층 면접인데, 다빈치 인재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다빈치 인재형이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뭐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이 오각형이 잘 발달된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몽적 합성은 높은데 학업 역량은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역량들이 두루두루 발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학생을 다빈치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기보다는 다각도에, 다방면에 저런 역량들이 모두 고루 발달되어 있다라는 걸 포커스 맞춰가지고 면접을 보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사실 다른 뭐 비교과나 이런 거 좀 잘 안 돼 있고, 저는 학업 역량이 너무 우수한데, 저는 전공과 관련된 거 너무 그거는 우수한데, 그렇게 특정한 부분만 우수하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중앙대학교 너무 가고 싶은데 저는 다빈치는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전형이 있어요.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의 적합성, 또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형을 지원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으로 163명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1단계 3배수, 2단계에서 면접 30%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없고, 자소서 있고, 평가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계열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아무래도 외국어대학교라는 특성상 이 학교의 특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역량, 문화적인 역량, 국제적인 소양, 이런 측면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모든 계열의 계열 적합성이라는 거에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이 학교에서 면접의 인재상으로 자주적인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독창적 전문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특징들을 잘 보시면 자기 주도적이면서도 국제적 역량을 갖춰야 되겠고, 또 뭔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국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그런 학생들을 이러한 인재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면접에서도 저런 역량들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